지금 바로 5% 추가 할인 쿠폰을 받으세요. 쇼핑이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 조금 시간을 많이 끌었군요. 네,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도 해야 될 얘기가 많은데, 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파면 결정 도대체 누구 때문에 미뤄지나입니다. 정말 우리 답답해요. 그죠? 지난주에 선고가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한 소리나 나오고 선고가 미뤄지는 거 보면서 다들 화가 어디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도 화가 나는 것도 화가 나는 거지만 그동안 이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친 상태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질질 오래 끄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온 국민이 다 보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군대 이끌고 국회 쳐들어간 거 봤잖아요. 군대가 선관위를 침탈하는 거 봤잖아요. 그게 내란이 아니고 뭡니까? 그런 짓을 해도 파면이 안 된다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툭 하면 쿠데타 일으킬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쿠데타가 수시로 벌어지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왜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해 놨겠어요? 쿠데타가 일어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은요, 쿠데타 일어나는 나라에 지원 안 합니다. 쿠데타 일어나는 나라는요, 언제 어떻게 정치가 바뀔지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하는 사람은 독재자인데, 독재자는 자기 마음에 따라서 정책을 완전히 180도 바꿀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하고는 거래를 안 해요. 태국이 왜 F-35, 원래 태국이 F-35 공동개발 국가였어요. 그랬던 태국이 갑자기 F-35 구매국에서 쫓겨납니다. 태국은 지금 F-35 못 사요. 왜? 맨날 쿠데타가 일어나잖아. 친미 국가로 유명한 태국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이지 못합니다. 지금 F-16도 안 팔아요, 태국에는. 우리나라가 그 꼴이 날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같은 놈을 살려주면 우리나라가 태국보다 못한 미얀마 수준의 나라로 추락하는 거예요. 자, 너무나도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뻔한 얘기를 시간을 질질 끈다고?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끄니까 윤석열이가 한 행위가 마치 정당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쳐들어갔는데 그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민주국가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일이 늦어지는 건데? 누가 자꾸 이렇게 질질 끄는 건데? 언놈인데? 예.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재판관 X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둘로 보여요. X, Y 둘로 보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되게 야비한 짓을 하고 있어요. 부산 사투리로 얍삽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하는 거, 윤석열이 계엄한 거, 이거 잘못이다. 그것까지 내가 반대는 안 해. 하지만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겠어? 증거법과 절차법은 지켜야지. 그러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꼬리를 흔들어서 몸통을 흔드는, 꼬리를 붙잡아서 몸통을 흔드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문영배 재판관을 비롯해서 지금 다수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은 이 두 명의 재판관들을 달랜다고 합니다. 그래, 큰 틀에서 동의를 한다면 절차나 증거법 부분
우리 시간 걸리더라도 꼭 짚고 넘어가 줄게 라고 해서 좀 시간을 여유를 두더라도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공개 변론도요 8차로 끝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관 2명이 절차법과 증거법 운운하는 바람에 3번을 더 연 거랍니다. 8차로 끝내야 되는데 11차까지 간 거 아니야. 그랬던 일이 이번에 또 최종 평의하는 과정에 또 반복되는 겁니다. 절차법 운운하면서 시간을 하루, 이틀, 사흘 더 끌고 결국에는 2주를 잡아먹었던 재판관 2명이 현재 마지막 단계에서 또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거죠. 도대체 뭔데? 왜? 8대0 탄핵인데 왜 이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느냐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의 계엄령 실패했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내란입니다. 계엄령은요 실패하는 그 즉시 내란입니다. 계엄령을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정을 폐지하고 군정을 실시하는 것, 이걸 보고 우리가 계엄령이라고 하죠. 마샬 로우라는 게 군정을 실시하는 법이란 뜻입니다. 민정을 폐지하고 군정을 실시하는 것, 즉 현 정부를 전복시키는 게 그게 계엄령입니다. 따라서 계엄령은 무조건 내란이에요. 다만 정말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꼭 필요한 경우가 인정이 되면 사후에 승인을 받는 겁니다. 누가? 국회가. 그런데 국회가 승인을 안 해줬잖아요. 그럼 실패한 계엄령이죠. 실패한 계엄령은 그 자체로 이미 내란인 거야. 민정을 폐지하려고 그랬으니까, 군정을 선포하려고 했으니까 이 자체로 내란이에요. 이거를 처벌 안 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계엄령입니다. 나 같아도 그러겠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했다고 생각해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나는 나라도 당장 계엄령 하자 그러겠다. 우리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윤석열 일당, 검찰 일당, 국힘당 일당 확 그냥 쳐넣어버립시다. 우리만 맨날 당하고 살 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아? 이렇게 되면은 정권 잡는 사람이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자기 정적을 쥐잡듯이 잡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아, 그럼 우리도 해야지. 우리는 더 잘할 자신 있지. 그죠? 헌재는 따라서 윤석열을 탄핵 안 할 수가 없어요. 탄핵을 안 한다면 얘들은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을 겁니다. 역사상 길이 남을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이고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인 것을 역사가 기억하면서 에이 이방원 나쁜 놈. 그래서 이방원의 별명이 뭡니까? 킬방원 아닙니까? 킬방원. 마찬가지예요. 역사는 아마 이 8명의 헌법재판관들을 기억을 할 겁니다. 킬 재판관이랄라나? 8인의 재판관이 아니라 8불출 재판관이나 7뜨기 8뜨기 재판관 이러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계엄령 윤석열은 8대0 탄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거든. 한국의 이 헌법재판의 결과를. 그런데 여기서 어찌 됐나 봅시다. 자, 그런데 왜 늦어지는데? 왜 늦어지는데? 탄핵하는데 이견이 없는데 왜 늦어집니까? 왜 늦어집니까?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혹시 이 새끼들 딴 생각 품은 거 아닙니까? 아니, 윤석열이가 석방될 거라고, 감옥에 갇혀있는 윤석열이가 석방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석방되잖아. 그러면 이 헌법재판관들 중에서도 또라이가 있지 않을까요? 지귀현 판사 같은 놈이 헌법재판관들 중에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을 겁니다. 혹시 그런 문제 때문에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기현 얘는 뭐 역사에 길이 남는 오판의 판사, 오판 판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늦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뜻밖의 사태가 터지면 어떡하냐?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일단은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지금 늦어지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탄핵 자체에 반대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절차적인 문제 혹은 증거법과 관련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헌법재판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2명 정도. 그러니까 외형상 윤석열을 지지하는 건 아니나 지지하지 않는 척하면서 사실상 윤석열을 두둔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이들은요, 겉으로는 이 절차 문제, 증거법 문제만 정리가 되면 탄핵에 동참한다, 탄핵을 지지한다 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거죠. 결국 절차 문제와 증거법 문제를 들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우리가 동참한다니까, 이것도 못 해줘? 라면서 결론이 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죠. 절차 문제, 공수처 수사권 문제와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례를 바꾸자는 건 아니래요. 이참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뭐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없던 새로운 판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례와 관련돼서 어느 정돈된 논리를 가져왔는데 괜히 꼬투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질질 끌어.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반대하지 않는 척하면서 계속 세세한 것 하나하나를 두고 괜히 꼬투리를 잡고 있는 거지. 결국 본론이 마음에 안 드는데 본론이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차마 못하니까 계속 꼬투리, 세세한 것들 꼬투리 잡아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문영배 재판관이 좀 열좀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은 웬만하면 8대0으로 만들어서 이 헌법재판을 최대한 좀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문영배 재판관 임기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을 이렇게 깔끔하게 누가 시비를 걸어도 완벽하게 절차적으로나 뭐 형식적으로나 문제없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명의 재판관이 자꾸 생트집을 잡는데도 달래고 하면서 시간을 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트집 잡는 게 이제 도를 지나치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빡 돌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빡 돌았다면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26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입니다. 그 2명의 재판관, 지금 괜히 시비를 걸고 있는 2명의 재판관이 26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에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4월 18일까지 미뤄가지고 문영배 재판관이라 이미선 재판관 이 2사람을 임기 종료시키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윤석열이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식의 결론을 이끌어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렇게는 못하는데 26일까지만 미뤄가지고 어떻게든 최소한 윤석열 탄핵의 여파를 줄여보겠다. 달리 말하자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걸 어떻게라도 한번 막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눈치를 깠다면, 여러분이 눈치를 깠다면 문영배도 눈치 깐 거지. 그러니까 문영배가 빡돈 거죠. 꼼수 부린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문영배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전원일치로 보기 좋게 마무리 짓고 싶어서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 양보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어느 순간 빡돌 수밖에 없죠. 제가 여기서 문영배 재판관한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믿지 말라고. 그래서 이 찍들은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체면도 없어요. 그냥 걔네들은 지켜야 할 자신들의 이익이 있을 뿐인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문영배 재판관이 눈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저열한지 보고 계실 터이니 이제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도대체 어느 놈이 그러노?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2명이라고 얘기 드렸죠. 뭐 이름을 여기서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조복조복 우리가 한번 알아보죠. 예, 조복조복 알아봐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안 났네요. 예. 네. 조복조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조복조복. 예. 네. 소리가 안 들려. 잘 나가다가 막판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네. 예. 하루 종일 사고 없이 잘 지나간다 했는데 이 막판에 또 사고를 치네요. 죄송합니다. 아유, 참네. 자, 다른 거 안 했고요.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딴 거 안 했습니다. 람보존님, 라클자객님 슈퍼챗 보내주셨어요. 라클자객님 오늘 슈퍼챗 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박병호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Y파랑새님, 소정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베리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딴 거 안 했어요.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기 전에